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어느덧 새해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내년 재테크를 계획해보기 위해 이번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내용은 장기 투자용 ETF의 대명사인 S&P 500 추종 ETF 4종류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단기 투자용으로 3배나 2배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수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서 레버리지 상품에서 난 수익을 좀 더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떠올리게 된 것이 ETF 투자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S&P 500 ETF인데요. S&P 500은 미국의 주요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지수로 기술주 중심의 100개 기업이 모인 나스닥 100 지수와는 달리 금융이나 소비재 등 각 업종의 우량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P 500은 2009년 리먼 사태 폭락 때 797포인트였지만 무려 750%가 상승하여 12월 현재 5,970.8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코로나 위기나 금리 인상기에 큰 하락이 있기는 했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주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정말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레버리지나 커버드콜 같은 상품은 제외하고 장기 투자에 적합한 단순 1배 추종 대표 ETF 4종류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 4상품은 바로 스파이, BOO, IBB, SPLG입니다. 스파이부터 순서대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스파이는 시가총액이 6,43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ETF입니다. 그리고 기초지수의 90% 이상을 보유하는 풀복제 방식의 ETF입니다. 복제 방식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기초지수를 그대로 추종하기 위해 90% 이상 해당 지수를 매수하는 ETF를 풀 레플리케이션 ETF라고 합니다. 반대로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지수를 90% 이하로 매수하고 스왑 계약 등을 통해 좀 더 저렴한 방식을 택하는 것을 옵티미제이션 샘플스라고 합니다. 스파이는 이중 풀 레플리케이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장일은 1993년 1월로 동아시아 외환위기, IT 버블, 9.11 테러, 리먼 사태,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 위기와 같이 굵직굵직한 위기들을 모두 거치면서도 살아남은 아주 유서 깊은 ETF입니다. 펀드 보수는 풀 리플리케이션 방식이다 보니 0.0945%로 다른 ETF들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용사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입니다.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스파이는 상장 이후 1250%나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26%가량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스파이의 역사를 통해 S&P 500이 수십 년간 얼마나 꾸준하게 우상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 즉 MDD는 리먼 사태 때 마이너스 56%, 코로나 때 마이너스 33%, 그리고 22년 금리 인상기에 마이너스 25%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먼 사태 이후로는 위기 시 최대 낙폭이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다음은 배당 수익률입니다. 스파이는 분기 배당을 주는데 배당금은 꾸준히 조금씩은 오르는 모습입니다. 연간 7.07달러를 지급했고 배당률로는 1.28% 수준입니다. 위기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도 배당이 지급됐으며 그때는 당연히 주가가 낮아 배당률이 높은 편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BOO입니다. BOO는 시가총액 5,860억 달러로 스파이와 맞먹는 큰 규모입니다. 복제 방법은 스파이와 같은 풀 리플리케이션 방식이며 상장일은 2010년 9월, 펀드 보수는 0.0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펀드 보수가 스파이의 3분의 1 수준이라서 장기 투자용으로는 더욱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주가는 2010년 상장 이후 약 440%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간 상승률은 26%로 스파이와 유사합니다. 이어서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 리먼 사태 때는 상장되기 전이라서 데이터가 없지만 코로나 위기 때는 마이너스 32%, 금리 인상기에는 마이너스 23% 하락을 보였습니다. 배당 수익률을 보면 24년 연간 6.7달러를 지급했고 수익률로는 1.3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IBB입니다. IBB의 시가총액은 5,990억 달러이며 복제 방법이 옵티마이즈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즉 S&P 500 인덱스를 직접 사는 것은 90% 이하로 하고 자본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스왑 계약 등을 이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상장일은 2000년 5월이며
펀드 보수는 0.03%, 운용사는 블랙락입니다. 다음으로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상장 이후 20년 동안 334%가 상승하였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26% 상승하여 앞서 소개해드린 ETF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시면 리먼 사태 때는 마이너스 57% 하락, 코로나 때는 마이너스 29%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배당 수익률을 보면 배당금은 24년 연간 7.64달러를 지급받았고 배당률로는 1.36% 수준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SPLG입니다. SPLG는 앞서 보여드린 스파이와 같은 스테이트 스트릿에서 운용하는 상품인데 같은 S&P 500을 추종하는 일베 ETF입니다. 그런데 스파이 외에 따로 운용하는 이유는 스파이는 풀 리플리케이션 방식이라서 운용 보수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어 옵티마이즈드 방식을 써서 보수를 0.02%까지 획기적으로 낮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PLG는 한 주당 주가도 낮고 보수도 낮아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가총액은 550억 달러이며 상장일은 2005년 11월입니다. 다음으로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상장 이후 20여 년간 약 389%가 상승하였습니다. 연간으로는 26%가 상승하여 다른 ETF들과 거의 동일합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은 리먼 사태 때 마이너스 53%, 코로나 때 마이너스 34% 하락하였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24년 연간 0.86달러가 지급되어 수익률 1.0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품들에 비해 배당 수익률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표만 보셔도 무방합니다. ETF들의 기본 정보 비교를 보시면 모두 다 S&P 500을 추종하지만 스파이와 BOO는 90% 이상 실제 S&P 500 지수를 매수해 풀 리플리케이션을 하고 있고 반면 IBB나 SPLG는 옵티마이즈드 방식을 채용해 효율적인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는 스파이, BOO, IBB가 모두 500달러가 훌쩍 넘는 가격인데 반해 스파이의 미니 버전인 SPLG는 70달러 수준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수준의 가격입니다. 연간 보수는 스파이가 가장 높고 BOO와 IBB는 동일, SPLG는 가장 낮은 0.0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가장 늦은 BOO가 2010년에 상장되었고 가장 빠른 스파이는 무려 1993년에 상장되었습니다. 상장의 역사가 깊을수록 그동안의 많은 이벤트들을 버텨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ETF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을 보시면 스파이가 홀로 6천억 달러가 넘는 큰 시총을 가지고 있고 BOO와 IBB는 비슷한 수준, SPLG는 550억 달러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각 영역별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좋은 상품을 표시해보면 역사와 안정성 면에서는 스파이가 좋고 비용이나 투자금 측면에서는 SPLG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옵티마이즈 방식이 싫지만 비용은 조금 아끼고 싶다면 BOO로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이번에는 배당과 연간 주가 상승률을 합한 토탈 리턴과 역대 위기 시점의 하락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배당은 SPLG만 제외하고 1.3% 수준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주가의 수익률은 26% 수준으로 4종목 모두 동일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수익률로는 차별화가 되는 종목은 특별히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위기 시점 하락률은 어떨까요? SPLG가 조금 덜 빠지긴 했지만 이 또한 거의 차별화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S&P 500에 투자할 때는 장기 투자 목적인 만큼 비용 측면에 더 신경을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따라서 극도로 효율성이 좋은 SPLG를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풀리플리케이션 방식이면서도 비용이 낮은 BOO를 투자할 것인지만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어떠셨나요? 투자의 규제 오하마의 현인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죠. 본인이 죽으면 재산의 대부분을 S&P 500 ETF에 넣어달라고요. 그는 수십 년간 미국의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은 투자의 거장입니다. 그런 그도 S&P 500의 수익률을 이기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ETF들 모두 다 훌륭한 상품들이니 잘 고민해보시고 좋은 상품을 통해 우량 자산에 장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잠깐 안내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멤버십도 함께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투자를 직접 가이드한다기보다는 올해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종목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께 정보를 드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저에 대한 후원성 성격이 더 크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한 금액으로 만들어 봤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일요일도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